지금 현재 마케팅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디자인처럼 마케팅도 우리가 일상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이제 또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케팅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케팅에 대해서 품평하고 디자인처럼요. 마케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상에서 마케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내 전문적인 영역 플러스 알파로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마치 상식성에서 예를 들어서 교양 수준에서 반드시 알면 좋은 그런 학문으로 포지셔닝 됐던 것에 반해 실제 그것으로 밥벌이를 해야 되는 마케터들은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지식보다 플러스 알파 훨씬 더 전문화된 지식,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튜브에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전문화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태병성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작점을 뭘로 정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마케팅을 저는 고객을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맞는 말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왜 경쟁사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그 당위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케팅을 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하는 것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하고 그 가치를 고객에게 소통하는 방법 이 자체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마케터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원형은 가치를 전하는 거 혹은 가치를 만드는 거 고객을 만드는 거 이런 형태로 정해놓고 실제 하는 활동은 기존의 마케터들이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썼던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들을 그대로 다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이 업으로 삼고 있는 마케터 자체도 자기 활동에 대해 좀 회의감이나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정말 내가 잘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구매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니까 오히려 병성님과 저처럼 이거는 될 일이고 이렇게 되어야 해. 그래서 성과를 내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팔리네? 이런 놀라움으로 이 마케팅을 이해하고 경험하시는 주니어분들 이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커리어를 경영해 나가고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큰 틀 안에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는 마케팅의 원형으로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도 설명할 수 있고 개인이 하는 퍼스널 브랜딩도 설명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으로도 다 똑같이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만큼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마케팅의 원형이 가장 본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다는 점 그것만 좀 이제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쟁이 문명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국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단순히 우리의 나라가 더 강해지는 땅 따먹기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저에 전쟁을 왜 하는지 그 원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전쟁 자체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하는 국가적으로 하는 대안을 찾는 활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절대 전쟁 같은 걸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할 필요도 전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가뭄, 단 한 번의 홍수로 내가 1년의 농사를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팀원들이 전부 다 굶어 죽거나 멸망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살아남은 그 리더들이 생각하는 건 언제나 플랜 B. 우리가 그런 홍수나 가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지에 쳐들어가는 건 경작지를 늘리려는 활동이고, 혹은 농사 말고 다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해야 되는 다양한 옵션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이 활동을 이해하시면, 마케팅도 사실 그것이 문명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모든 행동들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거리와 그 사람의 전력과 우리나라의 전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국가에 쳐들어가는 것처럼 마케팅도 역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태병성님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을 때 시장 분석과 경쟁사 분석은 그냥 단순히 그 시장을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경쟁할지를 정하고 그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장 분석과 경쟁사 조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나 개인을 따돌리기 위해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장조사와 경쟁사 분석이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전쟁이 문명화됐다는 차원에서 제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성 차원에서도요. 지금 내가 뺏어온 고객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이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뒤따오르는 추격자보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선 활동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계속 도전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성만 지키는 것만 잘해도 사업가는 일정 수준의 어떤 성공을 달성할 수 있어요. 반대로 수성뿐만이 아니라 쳐들어가야 될 때 그 사세로 확장해야 되는 타이밍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수성을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사세를 만들고 사업을 키울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만약에 마케팅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내가 회사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경쟁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경쟁과 외부 경쟁 이 모든 것들을 좀 터부시하고 우리가 지향하면 안 되는 행동,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경쟁은 우리 생태계에서 생명체들이 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존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우리는 경쟁하고 성장해요. 지나치게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그 사람과 상대적 비교를 하면 경쟁에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자신과의 비교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에서 유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사실 지적하고 사람과 너무 1대1 경쟁, 비교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활동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경쟁 자체가 없어져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그 특히나 신입과 5년차 미만의 주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한 회사는 워라밸도 적당히 지켜지고 급여도 나쁘지 않은데 배울 점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 계속 써먹어야 되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다른 회사는 워라밸이 거의 없고 급여도 A와 비슷한데 약간은 새롭고 내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회사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많이 망설여요. 특히나 돈이 걸려있는 문제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제 마케팅의 원형, 제 사고방식의 원형이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본질적이라는 것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회사는 A가 아니라 B 회사를 무조건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너무 운이 좋게도 디자인도 해볼 수 있었고 기획도 해볼 수 있었고 카피라이팅도 해볼 수 있었고 업체 사장님을 핸들링하는 일들도 직접 모두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몸값이 1,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몸값이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1년 반 걸렸는데요. 연봉을 처음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학창시절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 중에서 최고의 옵션을 고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대기업 옵션은 없고 스타트업 옵션을 골라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 얘기처럼 일의 양이 많고 회사가 앞서 달리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내 뒤에 쫓아오는 추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회사라서 업무의 양이 항상 언제나 많고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바쁘게 그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는 회사를 고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경험의 양이 많아지고 몸값이 올라가는 건 내가 연봉을 협상하고 그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연봉을 제한받는 거예요. 인과관계가요.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먼저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고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증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회사 생활을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시작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저한테 제안한 연봉은 4천만 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무 능력이 업계에서 6천만 원짜리 능력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저는 6천만 원을 제안을 하고 그걸 설득해서 6천만 원을 받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회사에서 저 사람이 정말 6천만 원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검사하고 감시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아웃풋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개인의 성과를 온전히 내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6천만 원짜리 인재라는 걸 지금 현재 4천만 원일 때 증명하게 되면 다시 말해 회사가 이 사람을 뽑은 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 사람이 도망갈까봐 걱정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면 언제든지 연봉 인상이라는 건 회사가 정한 1년에 한 번이라는 기준, 그 룰대로 꼭 흘러가지 않아요. 도망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인재일 때 연봉 협상은 언제나 진행돼요. 실시간으로요.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회사를 선택하시는 기준 중에 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회사를 우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붙이면 신입이 아니라 이제 이직을 하는 중고 신입이나 시니어 분들도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를 고를 때 많이 실패하거든요. 커리어를 만들어 갈게요. 어떻게 많이 실패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안에서 소통이 부족하고 커리어에 대한 탐색, 진로 탐색을 혼자 굉장히 격리된 상황에서 나 혼자만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는 너무 형편이었고 이 회사가 나를 잘 못 알아봐준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일한 대비 가치를 굉장히 너무 부족하게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 사고방식에 완전 매몰돼서 그 어떤 사람들과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나누지도 않고 자기 혼자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다가 한 달 뒤 퇴사 통보, 요새 국룰이죠. 바로 자기가 이직할 회사를 고른 다음에 이직을 하고 그런 형태로 좀 감정적 퇴사, 감정적 이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커리어가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때도 항상 커리어를 망치는 가장 첫 번째 순위 요소가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회사, 다니고 있는 동료들과 진로 탐색에 대한 얘기를 실시간으로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일단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된 배경에는 더 좋은 회사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회사보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못하다면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과 수준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1등이어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는 평균 수준의 역량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면접 기회를 잡아서 만약에 합격을 하더라도 연봉의 인상률이 미미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양, 종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면접을 한 그 면접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회사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봉의 인상률이 너무 미미하니까 다른데 면접 본 회사 중에서 연봉 상승률이 높은 회사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도 사실 까놓고 보니까 사람한테 월급 조금 주고 가라내는 회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고 나한테 연봉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더 준다고 하는 회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더 주고도 나를 이제 모시려고 하는 회사는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수준이 더 낮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만큼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나 내부에 일하는 문화나 질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싶으니까 나보다 더 우리 회사보다 더 괜찮은 회사에 있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따라간 의사결정을 할수록 그 회사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이 갈려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번다고 아무한테나 연봉 1억씩 주고 그러나요? 제가 연봉이 1억 받았을 때는 주말도 없이 5분이라도 더 자려고 탕비실에서 바로 자고 출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케팅이라는 틀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내가 생존하기 위해 배워야 할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어떤 회사들을 고르고 어떤 경험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이런
이런 저 같은 외부의 멘토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무조건 내 생존에 유리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꼭 선택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신입들, 초보자들한테 가장 독이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건 규모랑 상관없이요. 들어갔는데 일이 없는 회사. 그런 회사는 진짜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특히나 5년차 미만의 직장인들은 꼭 제 말 명심하세요. 5년차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쌓는지가 10년 뒤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요. 결정하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5개월짜리 경험을 1년 동안 2년 동안 채우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거의 4배 이상 경험을 못 쌓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게 현실이거든요. 특히나 5년차 미만은 내가 출근하면 언제나 내가 해야 되는 일정량의 업무량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5년차 이후가 되면 그런 일감들이 없어요. 5년차 이후에 시니어들한테는 업무의 역량이 뭐냐면 일을 따내는 능력,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 5년차는 사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실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우리의 전문성으로 독립하기 위해 우리가 쌓아야 할 안정적으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엄청 귀한 시간인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어떤 경력자의 10년처럼 5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1년을 5년 동안 경험해요. 절대로 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6년 뒤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해지거든요. 지금 1년, 5년 사이에 내가 어떤 경험을 밀도 있게 채울지 그리고 채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회사를 잘 골라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0대, 30대 때 워라밸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